전관예우.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법조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이직 등의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시대 정신인 2024년에도 공직자에게 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취득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가장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권익위가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무공무원만 면제를 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3%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 시험 난이도를 놓고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번엔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탈락자가 많은 시험을 보지도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관예우처럼 공직 경력을 인정받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3%대에 머물던 세무공무원의 합격률이 문제가 된 58회 시험에서는 그보다 약 10배나 증가한 33.6%에 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시험에 과락을 받은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퍼져나가고, 급기야 경력 공무원들 합격시키려고 일부러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공직 경력으로 국가자격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법령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무사법, 행정사법 등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으로 공직 경력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1년 세무사 시험을 예로 들자면, 세무사법을 통해 국세행정 10년 이상인 경력자, 지방세행정 20년 이상 경력자 등은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해주고, 국세행정 20년 이상 경력자 등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해줍니다. 심지어 이보다 더 오랜 과거에는 단순히 과목 면제가 아니라 전문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지난 1999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대상에 오르게 되어 2001년 이후 임명된 공무원부터는 자동 자격 부여가 아닌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직경력 인정특혜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과락률 82.13%를 기록했던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을 계기로 전 국민적인 공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이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경력이 인정되는 각종 특혜를 철폐하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가 전문자격 시험과 관련해 작년 10월 토익, 토플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 이번에는 그에 이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국가 전문자격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직자 특혜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15개 주요 전문사 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 전문 자격은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징계 처분 대상자는 공직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 처분 사유를 금품 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그동안 인허가, 세무조사 등 재임기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전문 자격을 취득한 뒤 관련 기업에 취직해 높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임금이 무려 6.3배가 상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2022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퇴임 전문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행위규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12종의 자격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시험 응시 자격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국민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은 경력, 학력, 자격, 교육이수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경력 요건을 기준으로 학력, 자격,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경력 기준을 줄여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예로 들면 직무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대학 졸업 후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기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545개의 국가기술 자격 중 유독 임상심리사는 직무 경력이나 실무 수련 기준 이외에도 최소 학력 요건을 통과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문대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고, 임상심리를 전공하지도 않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습 수련을 1년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아닐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을 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 고용부와 복지부는 임상심리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고,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차별적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전문대 출신 임상심리 전공자보다 4년제 비전공자가 더 전문적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또한 554종의 국가기술 자격 중 오직 임상심리사만이 학력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학력 차별 요소를 없애고 실무 경력만으로도 임상심리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누군가의 배경 때문에, 인맥 때문에, 또는 과거의 화려한 전적 때문에 출발선을 달리하는 불공정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 총성을 듣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그날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